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마음의 함정 제4부. 좀비들의 도시에서 나만의 목소리로 살아가기. 진호는 침묵 속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글쓰기 같은 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쉬운 답 같아요. 솔직히 글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다른 경험을 했어요. 황 박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진호를 응시했다. 조금 다른 경험이요? 어떤 일이었나요? 진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작은 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어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그건 대표님이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급하게 만든 행사였어요. 다들 별 기대도 없이 참여했죠. 진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어떤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저 역시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이 아이디어 내는 걸 지켜보다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싶었죠. 황 박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또 괜히 엉뚱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그런데 문득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팀원들에게 제안했어요. 황 박사의 눈이 밝아졌다.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요? 진호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몇 직원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이 회사에 바라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직원들이 놀랍도록 솔직하게 자신들의 불만과 욕구를 털어놓더라고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 있게 변했다. 그 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회사 생활 내내 느꼈던 혼란과 외로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늘 혼자만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사실은 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황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호 씨가 발견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글쓰기가 아니라 진호 씨는 사람들 사이에 진짜 욕구와 마음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진호는 이제 확신에 찬 표정으로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도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의견을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느꼈죠. 황 박사는 진호에게 차분히 말했다. 진호 씨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경험을 단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진정한 재능과 가치를 꾸준히 살려나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신만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회사에서 팀원들의 진짜 욕구와 의견을 들어서 조직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아마도 진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황 박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네, 진호 씨가 가진 그 능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진호 씨만의 특별한 마음이며 앞으로의 삶을 진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진호는 가슴이 뛰었다. 글쓰기처럼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회사에서 진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팀원들에게 제안했다.
우리 회사가 직원들의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려면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진짜 대화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진호의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팀원들에게 엉뚱하게 들렸지만 직접 진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직원들의 지지로 결국 작은 워크숍으로 시작되었다. 워크숍은 기대 이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회사 내 분위기와 소통 방식에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진호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 여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명확해졌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좀비처럼 의미 없이 반복되던 일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진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되었다. 이제 진호에게 삶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읽기의 의미이자 진호가 자신을 둘러싼 미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었다. 진호의 마음 읽기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는 회사에서도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공간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익숙한 패턴과 안전한 규칙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변화는 무서웠고 새로운 생각은 불편했다. 진호 역시 자신이 찾아낸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듯 살아가는 좀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워크숍이 열렸다. 목적은 팀워크 강화와 동기부여였다. 진호는 과거처럼 이 행사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워크숍 도중 진행자가 직원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처음엔 익숙한 답만 늘어놓았다. 급여가 부족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상사가 힘들게 해요. 진호는 문득 손을 들었다. 순간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색해졌다.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전 사실 그런 게 가장 힘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진행자도 조금 당황한 듯했다. 진호는 계속 이어나갔다. 매일 회사에 나오지만 저는 좀비처럼 움직였어요. 아침에 회사에 나와 자리에 앉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제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잊어버렸죠.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깊은 공감이 번져갔다. 그러나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당황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워크숍이 끝난 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진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독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진실을 표현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점심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 대화도 별로 나누지 않았던 후배 직원 민정이 진호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진호 선배, 어제 그 말씀이 정말 제 얘기 같아서 충격적이었어요. 진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사실 저도 매일 회사에서 죽은 듯 살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나만 이상한가 했죠. 선배 말 듣고 저도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호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진정한 공감을 느꼈다. 민정은 조금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호는 웃으며 말했다. 글쎄, 솔직히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우선 우리가 왜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서로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그날부터 진호와 민정은 함께 작은 사내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엔 둘뿐이었지만 회사 생활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시간이 지나며 한두 명씩 더 참여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모임에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각자의 미신과 싸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승진 압박과 사내 정치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들은 조금씩 변화했고 변화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문이 회사 대표에게까지 들어갔다. 진호는 불안했지만 대표는 뜻밖의 말을 전했다. 진호 씨, 최근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가 얼마나 딱딱하고 무의미한 분위기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네요. 앞으로 회사가 좀 더 건강하게 변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호는 놀랐다. 회사 대표가 그에게 인정이 아닌 진심 어린 요청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진호는 자신이 찾은 길이 단지 개인적인 길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임을 깨달았다. 몇 달 후 회사 내부 게시판에 작은 코너가 생겼다. 이름은 좀비 탈출 이야기였다. 직원들은 여기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과 변화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여전히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미신과 같은 믿음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만의 마음을 읽고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된 것이었다. 이제 그는 회사에서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당당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 읽기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 힘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깨우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강력한 무기였다. 진호는 회사에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직 소통 개선 TF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 회사는 사업부 간 심각한 갈등과 파벌로 인해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경영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찾던 중이었다. 상사인 본부장 이정태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진호를 지목하면서 진호는 본부장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았다. 진호는 의욕적으로 TF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오랜 시간 사람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조직 내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견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립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할수록 본부장과 부장 등 기존 관리직들로부터 그는 점차 쓸데없는 일을 한다, 본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식의 비난을 듣기 시작했다. 특히 본부장 이정태는 진호가 추진하는 소통 워크숍이나 팀 간 협력 활동을 이상적인 헛짓거리로 취급하며 공개적으로 진호의 프로젝트를 비웃었다. 주변 동료들은 이 분위기에서 섣불리 진호 편을 들지 않았다. 조직 내에서 진호는 고립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점점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TF가 마무리될 즈음 진호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가 대표에게 제출됐는데, 그 보고서에는 본부장과 몇몇 주요 간부들이 기존 소통 문제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부추겼다는 정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진호의 보고서를 본 대표는 즉시 본부장과 주요 간부들을 불러 엄중히 경고했다. 그날 이후 본부장과 주요 간부들은 진호를 마치 조직의 내부 고발자처럼 취급하며 완전히 배척하기 시작했다.
진호는 당황했다. 자신은 그저 조직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조직 내 정치적 역학구도 속에서 결국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진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몇 달 후 진호는 인사이동을 이유로 사실상 조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권고사직이었지만 사실상 해고였다. 무력감과 분노 속에서 진호는 다시 황 박사를 찾았다. 황 박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담담하게 말했다. 진호 씨, 지난 몇 개월간 무엇이 진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저는 조직의 문제가 명백히 보였습니다. 회사가 나아져야 한다는 진심에서 했던 일인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공격했는지 모르겠어요. 황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다. 진호 씨가 원했던 건 조직이 정말로 바뀌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진호 씨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까? 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힘없이 말했다. 어쩌면 전 사람들이 제가 옳다고 인정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황 박사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겁니다. 진호 씨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순간 조직 내 정치에 덫에 걸려들고 말았던 거죠. 진호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황 박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조직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직의 성장을 위한 진짜 목적을 위한 일인지 명확히 구분하세요. 누군가의 인정과 평판을 위해 조직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순간 이미 패배하는 겁니다. 진호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직 내 정치의 미스터리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 싸워왔고 그것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진호는 다시 힘겹게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중견 IT 회사 기획팀 책임자로 재취업하게 되었다. 새로운 회사에서 첫 번째로 맡은 프로젝트는 회사의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었다. 그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진호는 다시 손이 떨리고 긴장되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엔 황 박사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진호 씨, 그 떨림은 이제 더 이상 인정받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호 씨가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보세요. 진호는 발표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슴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발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야. 발표 후 사장은 다소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진호 씨, 발표 내용이 창의적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순간 진호의 머릿속에 긴장과 두려움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그 점이 걱정되긴 했습니다만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유는 고객들의 실제 요구사항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기존 방향과 조금 다르더라도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죠. 진호는 그 순간 자기 안의 변화를 처음으로 뚜렷이 느꼈다. 과거 조직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때와 달리 그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조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더 이상 조직 내 정치적 덫이나 자신의 인정 욕구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